계속해서 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김정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던 설치 미술 작품이 철거된 이 황당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거장 데니스 오펜하임의 작품인데요. 해운대 구청이 별도의 통보 없이 작품을 철거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 꽃의 내부라는 작품, 해운대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한 번씩은 다 보셨던 그런 작품일 텐데요. 그런데 관리 주체인 해운대구청은 이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이 작품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구청은 부산미술계와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물론이고 이 작품의 저작권을 가진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족에게도 철거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감행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은 녹이 슬고 파손이 돼서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빗발을 쳤고 또 검토를 해봤더니 소유권이 해운대구에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라던가 미술계에 굳이 통보하지 않고 철거를 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런 식의 대응으로 일관을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네. 결국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빗발이 쳤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가의 유족들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얼마 전 해운대구청 측은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설날 이후에 직접 백성기 구청장이 미국으로 가서 작가의 유족을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작권은 오펜하임 유족 측에 있는데 해운대구청에서는 이제 소유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 철거한 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얼핏 들어보면은 맞는 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소유권을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해운대구의 논리가 세계적 거장의 미술 작품이건 뭐건 간에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내 물건이고요. 그래서 내가 고쳐 쓰건 쓰다가 버리건 네. 그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산 물건 처분할 때 이걸 미리 팔았던 사람에게 처분한다, 버린다 이렇게 알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네. 예, 일반적인 물건의 경우에는 최소한 이 말이 맞기는 합니다. 네,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산 물건 내가 알아서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작가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네. 저작권법의 적용도 같이 받게 되어서 일반적인 물건과는 법적인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저희 사무실을 이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작가님께 전시할 미술작품을 몇 점 주문했고요. 그 작가님은 제게 대가를 받고 그 작품을 창작을 하셔서 제공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받아서 제가 걸려고 보니까 별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네. 마음에도 안 들고. 네. 그래서 소시적에 제가 미술을 좀 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작가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작품 위에 덧칠을 해서 이걸 제 마음대로 고친 후에 사무실에 전시를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될까요? 어떨까요? 예, 앞서 네. 소개해드린 해운대구의 논리대로라면 이거 내가 산 거니까 이거 이제 내 건데 내 물건 내가 살짝 고쳐 쓰는데 무슨 잘못이냐 이런 주장이 과연 맞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예술작품은 그 저작자가 저작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 중에는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비록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저작물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죠. 결국 저는 저작권법상 그림을 그려주신 작가님에 대한 저작 인격권 침해라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림을 덧칠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작품의 이름을 바꾼다던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성 유지권 때문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해운대구청처럼 작품을 폐기했다. 이건 좀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일부 고친 그런 그렇죠? 사안인데요. 네. 이번 사안과 같이 저작물의 소유자가 이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까?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 오랫동안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년 전 우리 대법원은 아무리 소유자라 하더라도 원작자 동의 없이 예술작품을 폐기한 것은 위법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해운대구의 이러한 일방적인 철거는 법적으로는 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해운대구에서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철거를 강행했는지, 네. 그것도 설치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로 8억 원이나 들어간 세계적인 미술 거장의 마지막 유작인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자문은 받고 진행을 한 것인지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법원이 아무리 소유자를 하더라도 원작자 동의 없이는 예술작품을 폐기한 것, 이거 위법이라고 봤다, 이런 판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판결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대표적으로 2015년경에 네. 대법원에서 판시를 한 일명 도라산역 벽화 판결이 있습니다. 도라산역 벽화 판결. 네, 네. 경의선 철도역에 도라산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작가 성명이 이반 씨입니다. 네. 이반인데요. 네. 이 작가 이반 씨는 이 통일부의 의뢰로 2007년 5월경에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 역사 내에 벽면 및 기둥에 14점의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서 벽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 작가 이 씨와 수차례 협의도 했고요. 또 설치 이후에는 이를 홍보하는 책자도 제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통일부는 작품 설치일로부터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이 벽화를 철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벽화가 크게 손상이 되어서 다시 재현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가 이 씨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 침해, 그리고 예술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네, 작품을 이제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점에서는 이 해운대구청 사건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술품 폐기와 관련해서는 이 판결이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아닐까 싶은데 재판 결과가 어땠나요? 1심은 작가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2심의 경우에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작가 이 씨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도 역시 작가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판결 이유를 보면 우선 작가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꼭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작가 이 씨는 국가의 의뢰를 받아 공공장소에 벽화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 기대를 했을 텐데 네.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철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벽화의 원형이 손상되어서 재현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작가 이 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대법에서는 이 예술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본 건데 예술가가 가지는 어떤 인격적 이익에 대해서 인정한 그 판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저작 인격권 이거 조금 생소한데요. 네, 이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은 좀 법적인 설명이 되겠는데요. 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통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이 저작 인격권은 크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소개한 도라산역 벽화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저작권법에 규정된 세 가지 권리 이외에도 더욱 포괄적으로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작가로서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꼭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저런 권리들 이외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가치 있는 작가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침해했다,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도라산역 벽화 훼손 사건 이후에 이 해운대에 있었던 무단 철거 사건까지 예술작품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또 예술 저작권을 보호할 법을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네. 아직도 우리 사회의 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정부의 이런 식의 어떤 예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인데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기계적으로 그냥 행정만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을지, 네. 또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에 맞춰서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의 개선도 역시 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의 일상의 예술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또 이러한 예술을 어떻게 양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요즘 설치 미술 작품이라고 하죠.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에서도 이런 좀 인식 개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